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문제풀이 영상을 올리겠다 말은 했는데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졌습니다.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늦은 만큼 최대한 빠르게 또 정확하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계속 미안한 마음이 들면 연력학 좀 힘들어 하던데 주말에 뭐 연력학까지도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파동의 중첩과 간섭. 자, 두 파동이 만나서 중첩된 합성파의 변이는 각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다. 이거 그냥 개념 설명이니까 맞고, 파동이 반대 위상으로 중첩되면 합성파의 진폭은 작아진다 맞고, 한 파동의 마루랑 다른 파동의 골이 중첩되면 마루는 윗부분, 골은 아랫부분 중첩되면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2번. 자, 여러 악기가 동시에 연주되어도 각각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A 악기에서는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B 악기에서는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C 악기에서는 파동이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뭐 이런 파동들이 우리가 이제 각각의 소리를 일단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방송국에서 나온 전파들 중에서 특정한 방송국의 전파를 선택할 수 있다. 그냥 다양한 이런 파동들이 오더라도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파동을 고를 수 있다라는 거는 각각의 파동이 다들 이제 독립적인 성질을 띠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서술형 문제는 패스할게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 다음 4. 만약에 혹시나 그 쌤이 풀이에서 안 풀어줬는데 궁금하면 질문하러 꼭 찾아오세요. 그 다음 4번.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한순간의 모습이다. 파동이 겹쳐진 후에 다시 멀어졌다. 파동의 독립성 쌤이 항상 요게 뭐 쌤이고 요게 임수빈 쌤이다 하면 잠깐 합쳐져서 엄청 다른 사람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벌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이제 수업에서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합쳐지고 나서 다시 제 갈 길을 가는 거죠. 파동이 중첩됐다가는 이제 독립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 가던 길 20cm는 이쪽으로 계속 갈 거고 20cm 이쪽으로 계속 가는 거. 요거랑 그 다음에 30cm는 위로 원래 가던 길 그대로. 얘는 밑으로 가니까 틀렸고 얘가 되겠네요. 3cm 이쪽으로 가는 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림은 T0인 순간 파장과 진폭이 같다. AB가 1cm/s의 같은 속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순간 이후 0인 지점. 자, 1cm/s 1초에 1cm씩 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거 한 칸이 지금 요 그림을 보니까 요거 한 칸이 1cm인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2cm, 4cm, 6cm 이렇게 되는 거니까 1초에 한 칸씩 간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1초 후에는 A 왼쪽에서 오던 이 파동은 1초 후에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1초 후에 X가 0인 지점에 얘의 변이는 0.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빨간색은 너무 똑같구나. 파란색으로 1초 후에 얘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오던 거 얘도 0. 그러니까 1초 후에는 변이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1초 후에 변이가 0인 거. 얘도 0. 얘도 0. 얘도 0. 0. 다 똑같네? 1초 후에 0인 건 다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이제 1초 더 지났어. 2초 후. 2초 후는 요 파란색 얘부터 해봅시다. 2초 후에는 한 칸, 두 칸 여기까지 갔겠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될 것 같아, 파동이. 그럼 0인 지점에서의 변이는 1이다. 근데 오른쪽에 왼쪽에서 오던 얘도 1초, 2초 오면 요렇게 될 테니까 이쪽에서 오던 변이도 1. 1이랑 1 합쳐졌으니까 합성파의 변이는 2초일 때는 2가 되는 거. 2초일 때 0이라서 틀렸고, 음수라서 틀렸고, 1이라서 틀렸고, 마이너스 2라서 틀렸고, 2가 되는 건 얘밖에 없네요. 답이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다. 다음 요거 질문 많이 하던데 6번.
자, 그림 칸은 t0인 순간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두 파동 A, B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t2초일 때 부분적으로 중첩이 된다. 자, t2초일 때가 나인데, 그럼 나 그림을 보면 여기에서 25cm 지점에서 변이가 2가 됐어. 변이가 2가 됐다는 말은 마루와 마루가 변이가 1이니까 둘이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 그러면 2초 후에 파동이 왼쪽에서 오던 거는 이만큼 왔겠구나.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오던 파동은 2초 후에 한 칸, 두 칸 요렇게 먹겠구나. 그래서 왼쪽에도 1, 초록색도 1, 파란색도 1 해서 합성파의 진폭이 이렇게 이제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2초 동안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가야 한 파장을 간 거고, 요 한 파장을 간 게 주기인 거잖아. 근데 2초 동안은 얘가 한 칸, 두 칸밖에 못 왔어. 그러니까 2초 동안 반 파장밖에 못 온 겁니다. 그치? 그러면 한 파장을 다 가려면 4초가 걸리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한 파장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 A라는 파동의 주기는 4초. 왜냐, 이거 기억해서 속력을 찾아야 되거든.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찾아야 되는데 주기는 4초다라는 걸 찾았습니다. 그러면 파장만 찾으면 되겠네. 파장은 당연히 여기서부터 이만큼 똑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의 변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20cm 하면 5cm/s가 되겠네요. 근데 얘 지금 10cm/s가 된다라고 하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나 이후 25초인 지점의 진폭. 자, 나 이후 요거는 이제 질문을 제일 많이 해서 니은 일단 넘어가고 디귿부터 4초일 때, 디귿부터 t 4초일 때, 4초라는 말은 아까 전에 A라는 파동이 한 파장 갔을 때라고 했잖아. 그럼 A는 한 파동 가면 4칸 갔으니까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여기 가서 A라는 파동은 요만큼 왔겠네요. A라는 파동은 그 다음 B라는 파동은 여기서 얘네들이 파동의 속력이 똑같아. 이거는 니은을 해야지 알 수 있겠구나. 니은을 해야지 알 수 있는데 일단 둘의 파동의 속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한 파장 오면은 잠깐만. 둘, 셋, 넷. 이렇게 오니까 20cm인 지점의 변이 디귿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파란색 A일 때 20cm 지점 변이 0. 그 다음에 B 여기에서도 0. 0인 지점 변이 둘이 만났으니까 얘는 0이 되겠네요. 자, 나 이후 25초인 지점의 진폭은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자, 1초 후에는 A는 요만큼 옵니다. 그 다음에 B는 요만큼 옵니다. 그러면 1초 후에는 변이가 0. 25cm인 지점은 1초일 때는 0. 2초일 때는 아까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2초일 때는 변이가 2. 그럼 3초일 때는 한 칸, 두 칸, 세 칸 요렇게 A는 요렇게 왔을 거고 B는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오면 또 0. 4초일 때는 둘 다 이제 한 주기만큼 간 거니까
B부터 보면 B는 항상 독한 색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그 A, B 둘 다 25cm인 지점에서의 변이는 둘 다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4초가 지났을 때 25cm인 지점의 변이는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다시 5초가 되면 이렇게 돌아가. 왜냐면 한 파장이 지나고 났으니까 또 똑같은 애들이 반복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면 위로도 두 칸, 아래로도 두 칸 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2초일 때 이렇게 됐으니까 4초일 때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 25cm인 지점의 진폭은 요만큼, 요만큼. 이 진폭은 요 그 파동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마루까지 골까지 가느냐의 거리니까 진폭은 2이다 하면 얘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다음 7번 카와 같은 물결파 투영 장치의 전파원에서 진동수가 동일한 물결파를 같은 위상으로 발생시켰더니만 간섭 무늬가 나처럼 나타났다. 마디선은 무늬의 밝기가 변하지 않는 점, 무늬의 밝기가 변하지 않는 점들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입니다. 왜냐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자 이런 파동이랑 이런 파동이랑 만났을 때 여기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보강 간섭인 지점은 이죠. 마루와 마루가 만난 지점 더 커지고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도 더 커지고 그래서 엄청 밝아졌다가 엄청 어두워졌다가를 반복해야 돼.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근데 만약에 둘이가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하나는 요런 파장이고 하나는 요런 파장입니다. 그럼 중첩되면 얘 합쳐도 0, 얘 합쳐도 0, 얘 합쳐도 0이라서 쭉 이렇게 거의 일정한 밝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밝기가 뭐 이렇게 아까 보강 간섭처럼 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비슷한 밝기가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늬의 밝기가 변하지 않는 점들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점을 보면은 이제 A랑 B점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을 분석해 보면 A랑 B점은 둘 다 마디선 위에 있으니까 A 상쇄 간섭, B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고 C는 S1에서도 요 밝은 거 하나, 둘, 셋 여기 S2에서도 밝은 거 하나, 둘, 셋, 넷 여기 만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걸 토대로 문제 한번 보면 자, A에서는 아까 전에 A는 마디선 위에 있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상쇄 간섭은 무늬의 밝기가 변하지 않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니까 높이가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변하지 않는 그런 지점이고요. B 아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라고 했는데 보강 간섭이다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C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같은 위상으로 만나야지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두 전파원 S1, S2에서 진폭과 파장이 같은 두 파동을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했다.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이다. 자, 그러면 PQR 지점을 또 분석해 봅시다. 자, P 지점은 S1에서도 실선이니까 마루, S2에서도 마루가 만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요. Q점은 S1에서는 점선이니까 골, S2에서는 실선이니까 마루. 골과 마루가 만나는 Q점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요. R점은 S1에서도 골, S2에서도 골인 골과 골이 만나면 무슨 간섭인가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 자, 요런 걸 이제 분석해 놓고 한번 봅시다. P점의 진폭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죠. 보강간섭이니까 진폭이 이렇게 커졌겠지. Q점의 진폭, Q점은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진폭이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P점의 진폭이 더 크다라는 기억,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자, Q점은 상쇄간섭이 일어나는데, 자,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점에서 두 파동의 경로차. 자, 보강간섭은 다시 정리해 봅시다. 보강간섭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기억나니? 쌤이 요거 n이라고 해서 여기에 짝수가 들어가면은 이제 보강간섭. 상쇄간섭은 경로차가 n 2분의 람다라고 해서 이 반파장의 홀수배. 근데 한 파장은 반파장을 2배 해야 되는 거니까 짝수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Q점은 그럼 보강간섭이어야 되는데 요 설명에 따르면 Q점은 이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R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데 얘도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쌤이 지금 태블릿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글씨 상태가, 쌤 원래 글씨 잘 쓰잖아, 그지? 근데 글씨 상태가 조금 안 좋은데 감안해서 주면 되고, 자, 위 실험에서 진동수와 진폭은 변화시키지 않고 전파원 S1, S2에서 발생하는 파동의 위상이 서로 반대가 되도록 파동의 위상을 반대로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일어나던 간섭이 반대로 일어난다. 기존의 간섭과 반대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P 보강, Q 상쇄, R 보강이라고 했으니까, 자, P 보강, Q 상쇄, R 보강이라고 했는데 기존 간섭과 반대로 나타나게 되니까 P에서 상쇄, Q에서 보강, R에서 상쇄, 상보상 어딨노? 상보상. 그래서 5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자, 그림 칸은 S1에 조금 더 키우자. S1, S2에서 같은 진폭과 파장으로 발생시킨 T형 일대의 모습을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실선과 점선은 마루와 골이다. S1, S2 사이의 거리는 20이다. 그림 나는 PQ 중 한 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지금 보니까 S1과 S2 사이의 거리가 20cm래. 자, 이럴 때 문제에서 뭐를 찾으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변위, 속력 이런 거 찾으라고 하는데, 자, 순서대로 해볼게요. 나는 P의 변이를 나타낸 것이다. P는 지금 마루와 만나니까 P는 무슨 간섭이 일어나나요? 보강간섭. Q는 점선과 실선,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상쇄간섭이 일어났네. 근데 나는 변위의 폭이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죠?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나는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나는 P의 변이를 나타냈다. 맞고. 자, 물결파의 속력을 찾아봅시다. 물결파의 속력,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으로 찾아야 되는데, 주기는 여기 보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 걸린 시간 0.4초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럼 파장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 파장이 거리잖아. 그럼 거리를 알려준 단서는 얘밖에 없어. 자, 근데 이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나 골에서부터 골까지의 거리잖아.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나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똑같은 거지, 파동에서. 맞지? 그래서 만약에 S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마루, 그 다음에 여기 마루, 그러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파장인데, 여기서 보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한 칸, 두 칸 갔을 때가 한 파장이네. 그지? 근데 그러면 두 칸이 한 파장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여기가 마루, 여기가 마루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맞지? 근데 S1에서 S2까지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에요. 총 네 칸. 네 칸이니까 우리는 두 파장 같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두 파장이 S1과 S2 사이의 거리가 20cm다 라고 했으니까 한 파장은 10cm구나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네. 그럼 물결파의 속력을 구하면 0.4분의 10cm 4분의 100cm 그러면 25cm/s가 돼야 되겠네. 50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럼 Q에서 S1, S2로부터의 경로차를 구해봅시다. 자, 경로차 Q에서 자, 지우고 자, S1에서는 한 칸, 두 칸, 세 칸 갑니다. 그렇지? 아까 전에 두 칸이 한 파장이라고 했는데 지금 세 칸 갔으니까 1.5파장 갔구나. S1에서의 경로. S2에서의 경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같습니다. 네 칸. 두 파장. 맞지? 그럼 경로차는 큰 차이니까 큰 데서 작은 거 빼주면 되겠네. 이 두 파장에서 1.5파장 빼주면 0.5파장 2분의 파장. 아까 전에 경로차는 2분의 파장 반파장이네요. 자, 아까 전에 한 파장이 10cm다 라는 거 우리 찾았었지. 그러니까 2분의 파장이니까 경로차는 5cm가 되겠네. 얘도 맞습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다. 요런 건 다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 다음. 자, 11번 신호발생기에서 진동수가 일정한 소리를 발생시켜서 나오게 했다. 배열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소리를 듣는 모습을 나타냈다. A 지점에서는 소리가 크게 들렸대. 자, 그럼 A 지점에서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무슨 간섭? 보강 간섭이구나. 아이고, 여기 쓰자. 보강 간섭. 근데 B 지점에서 소리가 처음으로 가장 작게 들렸다.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났고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났겠구나. 소리가 커졌다, 뭐 파장이 세졌다 하면 무조건 보강. 그 다음에 작아졌다 하면 상쇄. 이렇게 무조건 기억하고 있어야겠습니다. A 지점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맞고 기억. B 지점에서는 두 스피커에서 발생한 소리가 반대 위상으로 만난다. 반대 위상으로 만나야 상쇄 간섭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소리의 진동수가 커질수록, 자, 요거는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둘의 진동수가 커졌다라는 말은 만약에 원래 이런 파장이었으면 얘보다 진동수가 커지면 이렇게 돼야지. 아까보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얘는 한 번 진동했지만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은 거리 오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진동하잖아. 이게 진동수가 커지는 거야. 이 진동수가 커지면은 보강 간섭이랑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요 사이의 거리가 좁아집니다. 더 촘촘하게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B 지점은 A 지점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진동수가 작을 때는 여기에서 보강, 여기에서 상쇄, 여기에서 보강, 여기에서 상쇄 이런 간섭이 일어났다면, 만약에 진동수가 커지면은 요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강이 일어났으면 여기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 뭐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이 첫 번째 가장 작게 들리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멀어진다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다음. 비누막에서 일어나는 간섭 현상. 자, 검게 보이는 윗부분. 왜 검게 볼까? 왜 검게 볼까?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려면 모든 빛이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네들끼리 나오는 빛이 다 상쇄되니까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이거 맞고. 자, 비누막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빛의 색깔이 막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요건 개념이니까 맞고. 비누막에 단색광을 비추면 한 가지 빛밖에 없으니까 단색광, 여러 가지 색이 아니고 한 가지 색깔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날 수가 없어. 한 가지 색깔이 밝고 어둡고 요런 것만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다 맞겠네.
자, 그 다음 단색광을 단일 슬릿이랑 이중 슬릿을 통과시켰고 스크린에 생기는 무늬를 관찰했다. 나는 가를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세요. 자, 스크린에 생기는 이 무늬는 이중 슬릿을 통과한 두 빛의 간섭. 여기 보면 이중 슬릿을 여기 이제 단일 슬릿을 통과한 빛의 파장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쪽 구멍으로 가고 이쪽 구멍으로 가면서 또 새로운 이런 파동들이 되는 거야. 또 이런 새로운 파동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럼 얘네들의 위상 차이마다 요 스크린까지 왔을 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요 그림에서 빨간 부분은 보강 간섭, 검은 부분 안 보이는 지점은 상쇄 간섭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 간섭이 이렇게 생긴다. 자, 밝은 무늬가 생기는 지점은 당연히 밝아졌으니까 보강 간섭이겠죠. 빛이 서로 보강 간섭이 일어났으니까 더 밝게 보이는 거고, 어두운 무늬가 생기는 지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났겠지. 그러니까 위상이 서로 반대여야 한다. 다 맞는 말만 했네. 다음 간섭의 활용. 자, 간섭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 비온 뒤에 하늘에 무지개가 나타난다. 비온 뒤에 하늘에 무지개 왜 나타납니까? 수증기가 있는데 비 오고 나면 이제 하늘에 수증기가 많겠죠. 공기 중에. 그럼 빛이 이렇게 이제 오다가 이 물방울에 만나서 얘네들이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굴절하는 정도에 따라 많이 꺾이고 적게 꺾이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가 나타나는 현상은 간섭이 아니고 굴절입니다. 굴절. 1번이 바로 답이야. 그래서 나머지는 간섭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앞에 그 완자 안에 다 나오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 다음 일반 헤드폰과 소음 제거 헤드폰 원리. 일반 헤드폰에서는 우리 귀에 소음이랑 음악이 다 같이 들어오고 있네. 그래서 다 같이 들리는 거 맞고, 소음 제거 헤드폰에서는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음파를 발생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음을 없애야 되니까 원래 이제 일반 헤드폰은 소음 음악 다 들리는데 소음 제거 헤드폰은 음악만 듣고 싶어. 소음은 없애고 싶어. 그래서 이 소음과 위상이 반대인 음파를 내보내면 소음과 이 반대인 음파가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소음이 거의 없는 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고. 자, 소음 제거 헤드폰의 기억에서 보면은 원래 여기 소음이 빨갰고 여기 빨간 거 있었는데 파란색이 반대 파장이라서 둘이가 상쇄 간섭되면 요런 중첩되면 요런 파동이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습니다. 이거는 물리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다. 다음 파동의 간섭을 이용하는 경우 인강을 듣는 인강이란다. 쌤이 좀 거만해졌네. 내 강의를 인강이라고 표현하다니. 저 이제 쌤 풀이 영상 보는 애들이 그래도 조금 득은 있어야 되니까 16번은 너네가 꼭 잘 봤으면 좋겠어. 힌트 줬다. 파동의 간섭을 일어나는 경우. 자, 태양 전지의 코팅막. 태양 전지에서 코팅을 왜 하냐면 반사되는 빛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안 돼. 반사되는 빛을 없애고 싶은 게 목적이야. 반사가 많이 되면 태양 전지로 들어오는 태양광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반사되는 거 없애려고 이제 코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쇄 간섭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세게 한다. 아닙니다. 나에서 자동차의 소음기는 자동차에서 너네가 소음을 크게 발생시키고 싶어서 소음기를 달까? 아니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고 싶어서 소음기를 달까? 당연히 없애고 싶으니까 소음기를 달겠지. 그럼 소음이 발생하는 걸 없애고 싶어. 소음 제거가 목적입니다. 소음 제거는 아까 위에 문제에서도 했지. 그러면 무슨 간섭을 이용하는 걸까? 상쇄 간섭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서는 소음과 반대 위상의 소리를 발생시켜야 된다. 이게 쌤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애매해. 왜냐면 소음기에서 반대 위상의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뭐 해설을 보니까 그때 한번 보니까 아예 그런 소리도 나면 안 된대. 그래서 이거 틀렸대.
그래서 이건 뭐 별로 좋지 않은 문항인 것 같아. 그다음 디귿. 초음파를 이용한 신장의 결석을 제거. 자, 우리 몸에 여기 신장이 있습니다. 신장. 우리 몸에 신장. 심장 아니야, 신장. 예, 결석이 생겼어. 이게 쌤이라고 치자. 쌤 몸에 신장에 결석이 생겼습니다. 결석 돌이지. 쌤 좀 닮았나? 없애고 싶어. 초음파를 쏴서. 초음파를 쏴서 이 결석을 없애려면 우리가 이 초음파를 보낸 게 이 결석에 데미지를 줄 수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이 초음파가 이 결석에 가는 게 더 강해져야 될까? 약해져야 될까? 점점 강하게 파동을 쏴야 얘에 데미지를 줘서 얘를 없앨 수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당연히 신장 결석을 제거할 때는 우리가 보강간섭을 이용해야겠지. 그래서 초음파 여러 개가 이제 서로 보강간섭을 이렇게 해야지 결석에다 데미지를 줘서 이제 결석을 없앨 수 있는 거니까. 실컷 신장의 결석을 없애고 싶은데 초음파를 쐈는데 초음파들끼리 상쇄돼. 그러면 여기 결석에 닿는 초음파가 없잖아. 그럼 결석을 없앨 수 없어. 맞지? 요런 것도 너네가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쌤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지만 요런 거는 이제 뉘앙스로 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 완화는 무반사 코팅을 한 렌즈를 사용한 안경. 코팅하지 않은 렌즈 사용. 자, 무반사 코팅. 반사되는 빛을 없애주는 거야. 요거는 수업 시간에 쌤이 옛날 안경들 이랬다라고, 요거 나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사되는 빛을 없애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반사되는 빛을 상쇄시켜야 되겠네. 코팅이. 여기 가의 코팅이 반사되는 빛을 없애는, 반사되는 빛을 상쇄시키는 원리를 이용해야 되겠네. 맞지? 그럼 기억. 무반사 코팅은 상쇄간섭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다. 반사광 없앨 때. 맞고. 무반사 코팅을 했으니까 반사가 안 일어나는 거. 그래서 반사되는 빛이 없으니까 얼굴이 잘 보이는 거고, 가에서는. 나에서는 반사되는 빛 때문에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무반사 코팅한 건 이용 맞고. 렌즈에서 빛이 투과되는 정도. 빛이 잘 투과되니까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걸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나가 더 크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18번. 자, 지폐의 금액을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색깔로 보인다. 원리를 이용한 거다. 자, 숫자 부분의 잉크 표면과 아래에서 반사하는 빛이 간섭을 일으킨다. 맞고, 빛의 간섭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잉크에서 보강 간섭을 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진다. 이것도 맞고. 왜냐면 상쇄 간섭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숫자가 안 보이면 아무 의미 없잖아. 다른 여러 가지 색으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 맞지? 상쇄 간섭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색들이 강조돼서 보여야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보강 간섭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해서 상쇄 간섭 한다라고 하면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실력 업. 잠시만.